주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전역의 여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란 정권의 최고위층 중 누가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우 민감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이것이 첫 번째 긴급 업데이트입니다. 동맹국들의 이란에 대한 공동 공격이 시작된 후 우리는 동맹국들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현지 시간으로 대략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군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자산이나 대리 세력도 포함되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작전을 샤가트 아리라고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자의 포효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 작전은 이스라엘이 테러 정권이라고 규정한 정권을 깊숙이 타격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동 공세 작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위협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에도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같은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공습은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양국 군대가 함께 조율하고 공유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이후 두 번째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총합적으로 수백 개 목표물이 타격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한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전면적인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최신형 전투기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역에 배치된 이란의 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로가 열리자 다음 이스라엘 전투기 부대가 이미 전략적 지점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핵시설과 관련된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 최고위 정치 및 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있던 테헤란의 여러 지점에서 이란에 대한 초기 공격이 동시에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사드와 이스라엘 군 정보부의 정보 활동에 중점을 둔 수개월간 개발된 작전 계획으로 이를 준비했습니다.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일 때 작전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최고위층은 이 작전 기회를 통해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토요일이자 샤바신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타격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공개적인 의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이전의 타격 이후에도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방어하고 은폐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를 재건하고 다시 활성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군은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은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은 대통령 발표를 전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대통령의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군 사이에 수개월간의 공동 및 긴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고 수준의 동기화와 완벽한 조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참모총장인 라물레 AR 사미르 중장이 이끄는 참모진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에서의 공격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모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후방사령부의 지시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규율이 결국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제 생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란의 대응 동안 이 채널에 녹화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는 새벽 3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여러분이 자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의 공동 공격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공군은 계속해서 이란 내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작전은 필요하다면 계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밤까지 이어질 것이고 물론 며칠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응이 곧바로 나올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아침부터 약 35발의 탄도미사일, 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북부 지역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미사일 파편, 즉 탐지되어 격추된 미사일의 조각이 고층 건물에 충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격추되었지만 떨어진 미사일은 20층짜리 아주 높은 건물에 떨어졌고 17층까지 관통했지만 이 특정 사건에서는 부상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란에서 발사된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었지만 문제는 그 미사일들 중 상당수가 때때로 인구가 밀집된 이스라엘 지역 상공에서 요격된다는 점입니다. 파괴된 미사일이 떨어질 때는 당연히 상당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켓들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자유 낙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격이 성공하더라도 파편이 떨어지게 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것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통해 진정한 약속사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이란 측이 미국 시온주의의 이란 영토 침공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제5함대와 연관된 바레인에 있는 본부 또는 지원센터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영상은 바레인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군사 및 보안 시설도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스라엘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습니다. 한편 바로 그곳 바레인 기지에서 미군 병사들 사이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보고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아부다비에서 한 아시아인이 이란 미사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외무장관을 통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카타르 영토로 발사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를 자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자 자국의 안전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긴장 고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타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였는데 이번 공격의 성격에 맞게 대응할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카타르 일간지 알아라비 하다드가 인용한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민병대가 본격적으로 충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라크가 이 모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라크를 전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 여단 작전사령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곧 우리는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는 미국이 전고 이후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목표물, 그리고 이라크 내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세력인 예멘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세력은 이미 홍해 항로에서의 선박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역, 석유, 그리고 당연히 모든 해상 운송과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로 전 세계 석유의 약 25%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최고 지도자까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권 수뇌부의 목표 중에는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참모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미르 아타미, 아야톨라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아들, 사법부 수장 골란 후세인 모세이니, 그리고 세이드 모하메드 후세인과 아흐마드 데가니를 포함한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하고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표가 되었다고 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란 정권의 2명의 눈에 띄는 수뇌부가 제거되었다는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강한 소문들이 돌며 그중 다수는 확인에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년 전쟁이나 2024년의 사진 등 이미 많은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도시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장면이 오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적어도 텔아비브나 대도시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메드 파크푸르 장군이 제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크푸르는 이전 사령관인 후세인 살라미가 제거된 후 그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후세인 살라미는 매우 유명한 인물로 이전에 콘칼리프라는 작전에서 제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란 국방장관인 아지즈 나시라데 역시 같은 작전에서 제거되었다는 초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란군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했으며 이전 10년대에는 이란 공군 사령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의 임명은 국가 최고 지도부의 직접적인 결정이었다고 언급됩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하지만 실제 공중전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번 달에 나시라데는 이란을 공격하려는 어떤 시도든 직접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며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대응은 압도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언급된 또 다른 이름은 알리 샴카니로. 그는 정권의 최고위층과 매우 가까운 원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조정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참모총장 아미라타미 역시 제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미라타미는 이란의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이번 공세가 이란 정권의 최고 지도부를 계속해서 겨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전면전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테헤란 개인 저택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정권 지도자 저택 단지의 위성 사진입니다. 분명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안전 벙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특정 공격에서 최고 지도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식 확인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타브리즈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가 파괴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에서 확인된 다른 목표물로는 정부 청사, 정보본부, 테헤란 공항, 이란 방송국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 공격에서 약 100개의 목표물이 타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페르시아어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전역의 산업, 군사, 그리고 전반적인 군사 인프라 시설 내 또는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이 위험한 무기와 시설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하시고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런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단일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 및 군사화된 지역을 주요 목표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란 국민 일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권에 대한 공격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란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분열의 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란의 정통 후계자인 레자입니다. 파흘라비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는 영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는 이란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즉, 이란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팔라비는 군인들에게도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지 정권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요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정권 파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영상과 시각적 증거들도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이후 아부다비에서 촬영된 자료가 언급되는데 그곳에서는 해당 기지가 알-마드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명칭이 조금씩 다듬어지며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패턴입니다. 이란의 대응은 이미 국경을 넘어 미국의 주요 동맹국 영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날부터 매우 빠르게 지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각 이스라엘군의 상황 평가에 따르면 모든 전선에서 증원군과 전투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7만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이 소집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을 바라봐야 하고 상당히 위험한 국경 지역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역량, 무기, 자금, 훈련을 심어놓은 전선들을 주시해야 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단계의 변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개적으로 행동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공식 작전을 발표할 때 걸려있는 것은 지역 안보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이 작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필요하다면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란의 대응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에 대해 언급되었고 이미 35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이 순간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우리 휴대폰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250대의 카미카제 드론 이때로 오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전투기들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의 전투기들, 심지어 영국 공군까지도 하늘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드론을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론들이 이미 배치되어 발사된 것이 감지되었더라도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는 데는 심지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드론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보유한 모든 방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란 최고위층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체제에서는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억제하거나 내부 압력으로 인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상황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말하듯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헤드라인이 많이 보일 겁니다. 소위 확인된 소식들이 있을 것이고 고위 인사들의 사망 소식도 나올 것이며 많은 허위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공식 확인 전까지 모든 것을 신중히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을 시작합니다.
이 살인적인 테러 정권은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로 무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동행동은 용감한 이란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8분짜리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이번 공세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가 끝내고 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물론 실시간 업데이트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채널을 구독할 때입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왓츠앱을 통한 비공개 뉴스 그룹에 접속하실 수 있으며 그곳에서 더 직접적으로 정보와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영상이나 이미지도 공유됩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한 분이시거나 지금 또는 나중에 멤버십을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멤버 전용 섹션에 있는 안내를 꼭 읽으시고 그래야 왓츠앱 그룹에 초대되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따르지 않으시면 그룹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멤버십을 가입하셨는데도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안내를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멤버 전용 채널로 가시면 거기에 3개 정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업데이트를 중요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하고 카타르가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할 때 이 갈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미국,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소방호스와 너무 많은 휘발유가 뒤섞인 불길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알려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내 수백 개의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계획하고 조율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아침부터 약 35건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며 대응했고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예고된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었고 아부다비에서는 이란 미사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비 보고에 따르면 비밀 인물들이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란이 양적으로 확전할 것인가 아니면 질적으로 확전할 것인가요? 즉,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전선 또는 더 정밀하고 더 위험하며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공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유럽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확인된 명확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채널을 꼭 주시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